오늘은 1호선 새벽 첫 차를 탔습니다. 여기는 용산역입니다. 아직 새벽이지만 일찍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요새는 게이트를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환승 처리를 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승차 게이트입니다. 하차 게이트를 이용해주세요. 오늘 환승할 기차가 벌써 와 있네요. 그런데 뭔가 특이해 보이죠? 기차에서 먹을 간단한 간식거리를 사려 합니다. 요샌 자판기 물품이 아주 다양하네요. 물도 하나 미리 챙기고요. 일반 자전거는 전용 좌석이 따로 있는데요. 1호차와 8호차에 각각 4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전쟁이 좀 치열합니다. 이 열차에는 이렇게 자유석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마치 전철 좌석 같죠? 일반실은 아주 깔끔하고 쾌적합니다. 객실 사이 공간도 여유롭고요. 물론 화장실도 깨끗하죠. 오늘 제가 예약한 칸은 4호차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입구에 들어서면 당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냥 보기엔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창문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다리 높이입니다. 이번엔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2층 열차입니다. 지하철 도어 스크린 너머가 보이네요. 꽤 높습니다. 대신 천장이 조금 낮아서 짐을 놓는 선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화물 렉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더 좋네요. 우리 열차는 ITX를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 거치석을 구입 후 승차하시기 바랍니다. 접이식 자전거는 접어서 일반 화물칸에 넣으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 열차는 ITX 청춘 2층 열차인데요. 코레일 홈페이지나 앱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 선택을 하실 때 2층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석만 선택을 많이 하셔서 2층석은 오히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요금은 일반석과 동일하고 4호차와 5호차 딱 2칸에만 있습니다. 춘천역을 가실 때는 오른쪽 좌석이 전망이 더 좋은 편입니다. 제일 앞좌석에는 이렇게 별도의 콘센트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ITX 청춘 전용 승차 개인 조명도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승차권을 다시 한번 작지만 1인용 테이블도 있습니다. 옆으로 전철이 지나가는데 전철에 지붕이 보이네요. 꽤 높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비가 온 뒤라 하늘이 정말 멋지네요. 이제 가을이라 하늘색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2층 열차라 평소 안 보이던 담장 너머의 풍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출인지 노을인지 헷갈릴 정도네요. 지하철 도어 스크린 위쪽으로 보이는 게 희한한 느낌이죠? 높아서 서울 강변북로 넘어 한강의 모습도 잘 보입니다. 아침 경치가 정말 멋지네요. 서울 도심을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매우 색다릅니다. 지하철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곧 도심을 벗어나 가평에 도착하였습니다.
산 허리를 감싼 구름이 아주 신기한데요. 담장에 그려진 새 그림이 마치 만화처럼 움직이죠. 주말 자라서 모토 캠핑장은 역시 꽉 찼네요. 캠핑하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북한강을 지나고 있습니다. 강에 비친 하늘색이 아주 예쁘네요. 북한강을 따라 뻗어 있는 북한강 자전거길은 우리나라에서 예쁘기로 손꼽히는 자전거길입니다. 이제 가을이 됐으니 저도 종주 라이딩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춘천을 갈 때는 꼭 자전거를 챙깁니다. 추석이 다가오니 논에 벼가 무르익고 있네요.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벌써 춘천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춘천을 가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한 1시간 15분 정도 걸려서 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춘천역은 1년 만에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많이 도와주네요. 춘천역 근처에는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가격은 대부분 비슷한데 대략 1시간에 3,000원 정도입니다. 저는 춘천에 오시면 자전거 여행을 꼭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춘천 여행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소양강 천여상입니다. 춘천의 상징 같은 곳이죠. 오늘은 춘천 의하모 주변의 명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양강 천여상 왼쪽으로 큰 잉어상이 보이네요. 그 옆에는 소양강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2,000원인데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춘천사랑 상품권은 대부분의 상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우선 덧신을 신어야 하고요. 소양강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바닥은 유리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강물이 잘 보입니다. 때마침 잉어상에서 분수도 나오네요. 주변에 막힌 곳이 없어서 개방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도대체 유리 밑에 어떻게 동전을 넣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의하모 주변은 자전거 도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타기에 정말 좋습니다. 오른쪽으로 새로 생긴 멋진 춘천대교가 보이네요. 오늘은 춘천대교를 넘어갈 겁니다. 다리 위에서 보는 경치도 멋지네요. 사실 오늘은 하늘 색깔이 다 했습니다. 춘천대교 가운데에는 보름달 같이 생긴 조형물이 있는데요. 현수교입니다. 춘천대교를 건너면 바로 중도인데요. 예전에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고 여기에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록달록한 레고랜드가 있네요. 여기는 레고랜드 호텔인데요. 마치 레고로 지은 장난감 같네요.
바로 옆에는 레고랜드가 있습니다. 잘 만들어 놓았는데 입장료가 꽤 비싼 편이라고 하네요. 다시 다리를 건너와서 자전거 길로 들어왔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잠깐 쉼을 돌립니다. 의암호 건너편으로도 쭉 길이 이어져 있네요. 여기서 조금 가면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은 여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지천교를 지나갑니다. 춘천은 어딜 봐도 경치가 참 예쁘네요. 자전거 길은 공지천 공원을 가로질러서 이어집니다. 여기서부터 그 유명한 물레길입니다. 의암호를 품고 달리는 나무로 만든 데크길입니다. 데크길이라 자전거 속도는 잘 안 나지만 경치만큼은 최고라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자전거 타기에 가장 좋은 길입니다. 조금 더 가면 새로 생긴 명소가 나옵니다. 생긴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춘천 사막산 호수 케이블카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이고 종료시간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왕복 기준으로 성인 23,000원이고요. 크리스탈 캐비는 조금 더 비싸네요. 현장 예매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미리 예매하면 조금 더 할인됩니다. 케이블카 승차장은 2층에 있습니다. 바닥에 보이시는 노란색 안전선 조심해 주시고요. 문을 자동으로 닫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출발하면 바로 의암 호수를 가로지르고 편도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동 소요 시간은 약 15분 소요됩니다. 호수 위를 날아가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캐빈 내부에서 음식물을 의암호 주변으로 몰래길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이 잘 보이네요. 이 케이블카는 길이가 3.6km로 길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작은 섬도 가로질러 가고요. 카약을 타시는 분이 보이네요. 부럽습니다. 왼쪽으로는 조금 뒤에 찾아갈 의암댐이 보입니다. 중간에 큰 언덕을 넘으면 다시 내리막입니다. 이제 호수를 지나 산을 감상할 시간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경치가 단조롭지 않고 다양해서 좋네요. 주변의 사막산 풍광도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케이블카 하차장 옆으로 작은 스카이워크가 보이네요. 여기도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케이블카 하차장에는 스카이워크로 가는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하차장에서 보는 경치도 아주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춘천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행히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스카이워크까지는 왕복 25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유모차나 휠체어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진 않기 때문에 천천히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산책로 중간중간에도 조망이 보이며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습니다.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도착합니다. 별도 요금은 없습니다. 확실히 스카이워크에서 보는 조망이 좀 더 좋네요. 산 중턱에 세워놔서 아찔하네요. 뭐야 그렇게 찍는 거야? 그래야지. 외동에 막 나오게. 케이블카 하차장에서 보는 풍경보다 조금 더 넓은 경치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산책길을 옆에서 보니 절벽길에 만들어 놓은 잔도길이네요. 등산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케이블카로 다시 하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편도 요금은 없고 왕복 요금만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보는 경치는 또 다른 느낌이네요. 섬 하나에 저렇게 태양광 시설을 가득 채워놓은 건 처음 보네요.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케이블카에서 봤던 물레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물레길을 지나 조금 더 가보니 이제 새로운 명소가 나오네요. 정말 심심할 틈이 없네요. 여기는 의암호 스카이워크입니다. 입장료는 따로 없고요. 규모는 작지만 유리바닥이 아주 투명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의암호의 풍경이 아늑해 보입니다. 이곳은 자전거나 오직 걸어서만 오실 수 있습니다. 춘천을 자전거의 도시라고 부를만 하네요. 춘천 의암호 물레길은 코스도 다양하고 시설도 많아서 심심할 틈이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코스입니다. 춘천에서 서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할 때 늘 지나던 터널이네요. 앞쪽으로 보이는 의암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암댐은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문 하나를 개방했네요. 여러 번 와봤지만 수문을 개방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직접 보니 더 장관인데요. 여기까지 오면 딱 절반을 온 겁니다. 이제 의암호 반대쪽을 통해서 복귀합니다. 반대쪽에서 보는 경치는 분위기가 또 다른데요. 의암호 반대쪽으로 오면 사람이 많지 않아서 한적하게 라이딩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데크길보다는 포장된 도로가 많습니다. 케이블카 아래를 지나가네요. 의암호 바로 옆으로 멋진 글램핑장이 있었습니다. 잠깐 구경해 볼까요? 여기는 춘천 박사마을 글램핑장이라고 하네요. 일반 캠핑도 가능하네요. 규모는 상당히 큰 편인데요. 이 지역이 박사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라고 하네요. 내부를 보니 없는 게 없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춘천 로봇 애니메이션 박물관입니다. 이곳에 대한 소개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의암호 물레길은 대부분 평지이기 때문에 자전거 초보자도 아주 편하게 달리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도 나무 물레길이 있네요. 사람이 없어서 한적해서 좋습니다. 북한간 자전거 인증센터를 지나갑니다. 여길 지나가면 이제 춘천 시내가 멀지 않습니다. 신매대교를 지나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갔었던 춘천 인형극장이네요. 왼쪽에 5년 중단된 놀이동산이 보이는데요. 육림랜드라는 곳인데 지금은 사진 촬영지로 쓰입니다. 이쪽의 자전거 길은 마치 숲을 관통하는 기분이 듭니다. 숲그늘이 참 좋죠? 이제 소양 2교를 건넙니다. 출발했던 소양강 천여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달이네요. 한 바퀴 쉬엄쉬엄 돌아도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춘천을 즐기고 계시네요. 춘천을 자전거의 도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 후 춘천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니 1층 열차 부분은 좀 뚱뚱해 보이죠? 레고랜드로 랩핑된 열차도 있네요. 복귀할 때는 자전거 전용 좌석을 예매했습니다.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열차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